이번 기회에 온라인 방송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 단체에서 해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오늘 이번에 신청하신 줄로 알고요. 방송을 보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한 강사님들에게 추가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팁으로 어떻게 해요? 전문가처럼 촬영하기, 손민석 국장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촬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까 전 시간에 편집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팁을 몇 개를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숙달하면서 익숙하게 하실 때까지 반복하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이런 강의도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엄청난 양의 이런 교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 시간에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는 강의가 뭐 조금 이렇게 기술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좀 뭐 성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동기가 좀 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라인 상황이, 우리가 교회들이나 이렇게 예배가 온라인 상황이 왔는데 조금이라도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오늘의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촬영의 기초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론 위주로 조금 설명드리고요. 실제 촬영 기법을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40초짜리 영상입니다. 지금 플레이 좀 가능한가요? 우리응답교회는 CTS 콜린가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해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지금 브라이언 박 오디오가 목사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순종하고자 짧은 하는 영상이니까 마음은 있지만 조금만 양해해 정작 주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내 뜻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연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짧아서 뭐 제대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국에 방송을 내보냈던 영상이에요.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장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뭐 좋은 장비를 써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써야만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스마트폰에다가 조그마한 삼각대를 연결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을 때 저거를 방송을 했어요. 보면은 나름 화질이랑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오디오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저 영상에 오디오 더빙하며 현장음까지 다 믹스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조금만 화면을 안정적으로 찍고 한다면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교 외에도 저런 영상들을 조금씩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영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촬영하는 법에서 간단한 팁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촬영을 같이 해보는 게 사실은 실습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이론이라도 조금 이렇게 같이 들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촬영을 이제 시작하려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가정용 캠코더도 있는데요. 요즘엔 뭐 화질이 워낙 4K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용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두가 나올 때 아웃풋은 똑같이 나와요. HD 화질로 맞추면은 어떤 걸로 찍든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분들과 그 비전문가분들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화면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저와 목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은 피사체를 놓고 찍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화면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안 들어가도 딱 보면은 저건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을 통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단어를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는 분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커트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이해를 빨리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주면
쉽게 찍을 수 있죠, 누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찍는데 화면이 안정적이지 않죠. 이 얘기는 곧 내가 뭘 찍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왔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목사님을 찍어주셔야 되고, 박수 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박수 치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 목표물을 잡지 못하게, 사격 같은 거죠. 목표물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안하면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은 카메라가 우리 자신이라고 본다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물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한 프레이밍을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이밍은 뭐냐면 그냥 이 카메라나 사진을 찍게 되면 네모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네모칸 안에 영상을 집어넣는 걸 프레이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이밍을 잘 했을 때 화면이 깨끗하고 단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잘 찍었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론이지만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밍을 잘 하려면 그 네모칸 안에 일단은 색깔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색깔이 지금 제 피부톤이 이런데 빨간 이렇게 술 취하신 분처럼 빨갛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노출이 안 맞아서 제 얼굴이 날아간다거나 그래도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초점도 맞아야 되겠죠. 포커스가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포커스가 나간다거나, 그리고 거리를 잘못 잡아서 적당한 거리에서 저를 찍어줘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들이민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빼가지고 저를 너무 조그맣게 잡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화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물을 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찍잖아요. 아까 김동성 목사님도 설교 편집하는 법 가르쳐 주셨지만 일단 촬영이 잘못돼 버리면 편집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출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여기가 그렇게 날아갔는데 편집에서 그거를 살리려고 하면 다른 부분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편집을 가는 과정에 잘 찍으시는 분들은 편집까지 예상을 하고 찍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편집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최대한 네모난 프레이밍 안에 깔끔하게 이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도록 찍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화려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뒤가 너무 휑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깊이감과 부피가 있을 때 거기서 안정적인 화면이 나오고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색깔과 거기에 맞는 의상과 거기에 맞는 보이스가 전체적으로 조화됐을 때 한 커트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참 전문가들이 좋은 커트를 찍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냥 똑같은 환경인데 각도가 다른 데서 그냥 들이밀고 찍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삼각대를 무조건 쓰라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원을 켜야 되겠죠. 전원을 켜고 색깔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장비를 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어느 것 하나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때는 켜서 그냥 오토로 찍으실 거예요. 그냥 오토 포커스로 맞추고 오토로 컬러 밸런스 맞추고 오토로 하실 텐데,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좋은 카메라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전원을 켜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지만 색상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사람은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든지 흰색을 흰색으로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구분하지만 카메라는 멍청합니다. 그래서 눈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다른 색깔마다 갈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얼굴 피부톤은 황인종의 색깔인데 어디에 갔을 때는 빨갛게 나오고 어디에 갔을 때 노출이 부족하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잘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출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프레이밍을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찍기 전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맞지 않고 색깔이 맞지 않고 이런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예쁘게 잘 찍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을 하지만 카메라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딱 찍는 거 쉽게 찍는 것처럼 보여도 조명도 맞추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하고 그다음에 각도도 보고 위치도 바꿔가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색깔을 맞추고 노출을 맞춰서 촬영 준비를 했을 때 뭐가 이제 필요하냐? 음향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충재 전사님께서 음향을 강의해 주시겠지만 요즘은 소리도 굉장히 이제 온라인을 사람들이 자꾸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영상이 아무리 깔끔하고 좋아도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화면 안에 맞는 깨끗한 소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위해서 이런 핀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핸드 마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에도 이렇게 내장된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런 마이크들은 정확하게 저를 목표로 지향을 하지 않습니다.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박수를 막 치신다거나 이러면 이 소리가 같이 들어가서 소리가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목사님의 말씀이 오디오가 섞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마이크를 추천드리는 게 소리를 가장 깔끔하게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맞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으로 이렇게 채워서 할 수가 있고요. 뭐 무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이크들이 있는데 요즘은 1인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많고 싸고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나중에 또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제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팁을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수년간 모든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한테 다 똑같이 이렇게 전해져 왔던 기술들인데요. 카메라 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된 작업들인데요. 자, 저기서 보면 펜, 틸트, 달리라는 게 있는데 펜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세 분만 찍는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을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펜을 이렇게 한번 싹 긁는 거죠. 예, 이런 카메라 워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긁으신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뭐 개인의 창작의 영역에서는 맞는 거겠지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때는 이제 쓸 수 없는 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펜 같은 경우도 삼각대를 대고 돌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가 스타트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까지를 찍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뭐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해서 어느 선까지 보여줘요. 이거를 막 360도 돌린다거나 뭐 한 180도 이상 이렇게 돌린다는 컷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틸트라는 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틸트 업, 틸트 다운, 틸트 업, 틸트 다운 이런 게 이제 틸트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신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좁은데 엄청나게 긴 구조물들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누워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땅에 뭐 이렇게 더럽다 누울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위부터 아래까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면 이렇게 훑어줄 수 있는데 이때도 삼각대가 있다면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렇게 눌러주면서 내리고 내려주면서 올리고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밋밋하게 컷으로 딱 잡았을 때보다는 굉장히 양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재밌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달리 같은 거는 저긴 좀 특수적인 건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죠.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저기 있는 지미집 같은 건데요. 보시면 예 저거는 화면을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뭐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화면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장비들인 거죠. 예전에는 저기 이제 크레인이라고 그래서 큰 트레인에 카메라 감독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막 하기도 했는데 카메라를 끝에 달아서 이쪽에서 조종을 하면서 당겼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카메라 워크 중에서 저런 지미집이라든지 달리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고 또 개인이 구매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화면 구성이 기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직접 찍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찍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많잖아요. 근데 사람을 찍을 때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그러면 찍는 전체 전신이 있겠고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람을 목, 가슴, 허리, 무릎 이런 식으로 나눠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TV나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저렇게 잘라요. 허벅지에서 자르는 컷 웬만하면 없고요. 발목에서 자르는 컷 웬만하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눈 밑에서 자르는 것 없고요. 물론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주인공의 막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줌인을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화면 사이즈는 다 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그다음에 바스트샷, 그다음에 허리, 웨이스트샷,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전신 풀피겨 요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찍을 수 있을 때 목사님들 설교 보시면은 보통 뭐 여기서도 찍지만 뭐 좀 어떤 교회는 약간 넓게 잡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이즈라는 게 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허벅지에서 이렇게 잘린다거나 이러면
여기서는 뭐 예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찍어서 한번 보시면 되게 불편함을 좀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엄청난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다 저런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게 단어와 같은 거고 문법과 같은 거예요. 문법에 맞게 찍는 것이 영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른 구성. 아까는 인물 이렇게 신체 부위에 따른 구성이었고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야외 예배나 뭐 이렇게 교회 성도분들과 나갔는데 막 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주제로 사람만 찍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 안 나오고 뭐 전체 그림만 찍으실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찍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맨 왼쪽에 이제 보시면 X 풀샷인 거 익스트림 풀샷이에요. 굉장히 막 익스트림하게 전체 대자연을 보여줄 때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카메라로 쫙 보일 때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풀샷은 저렇게 그냥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샷이라고 하면 제 위치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석을 쭉 보여주는 게 풀샷이겠죠. 그 다음에 미디엄 샷은 이제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부분만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클로즈업은 마찬가지로 이런 뭐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부분만 극대로 확대해가지고 찍었을 때 클로즈업인데요. 저런 4개를 골고루 섞어서 찍어줬을 때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삼각대를 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저렇게 찍어서 편집을 하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아 저기서 막 누가 꽃을 불었는데 꽃도 날아가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나 혼자 가서 찍었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전체만 이렇게 찍어왔어요. 그러면 편집할 때 편집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화면만 나가고 저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안 찍어봤기 때문에 찍으려고 그러면 막상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밖에 나갔을 때 요즘에는 뭐 카메라 굳이 큰 거 안 갖고 나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삼각대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플러싱 저기 뭐 나갔다 그러면 거기 대로에서 크게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간판만 한번 클로즈업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교회 십자가만 한번 클로즈업 찍어보고 그 다음에 교회 입구에 큰 문에 사람 서 있으면 사람들만 그룹으로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한 트레이닝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건 숫자에 따른 구성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신체 부위에 따른 구성을 했죠. 클로즈업, 뭐 무릎도 자르고 그 다음에 크기에 관한 구성을 했죠. 익스트림 풀샷, 풀샷, 미디엄 샷, 클로즈업. 이건 뭐 숫자에 따른 구성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맨 왼쪽에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원샷.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카메라 감독들이나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원샷 잡아주세요, 투샷 잡아주세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한 줄로 앞줄에 포샷 잡아주세요 하면 4명, 5명 그룹으로 잡아주세요 하면 그룹으로 잡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기도 보세요. 자, 다 바스트에서 잘렸죠. 그 다음에 허리에서 잘렸죠. 그리고 전신 풀 피겨가 나왔죠. 저것도 그 동영상에서 캡처하고 사진에서 자른 부분인데 굉장히 화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화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숫자로 따른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아까 이제 신체에 따른 구성을 그림으로 봤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이 조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전신이 나온 풀샷이 있고요. 전신 풀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로 자른 부분 있죠. 그리고 그분을 바스트로 확대했을 때 저기 이제 더 나올 수가 있고 뭐 저 헤드샷으로 된 분은 사실 클로즈업이에요. 그래서 클로즈업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저런 영상을 여기 한 자리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다시 앞으로도 왔다 하는 것들은 저런 신체에 따른 구성을 했을 때 편집을 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움직일 때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안정적으로 삼각대를 대고 화면을 확실하게 사이즈를 잡아서 움직여서 찍었을 때는 그림은 뭐 더 이상 뭐 여기서 뭐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논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영상을 만들 때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림들이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건 각도예요. 이거는 이제 좀 실험적인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는 다 아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찍을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찍고요. 그리고 뭐 키가 크신 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올리면은 왜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올리면은 뭐 주먹이나 팔은 커 보이는데 머리는 조그맣게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카메라 렌즈로 됐을 때는 이게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당한 아이 레벨로 적당한 사이즈를 잡지 않고 확 올렸을 때는 앵글이 안 맞아요. 근데
일부러 저렇게 쓰기도 해요. 보면은 로우 앵글이면 뭐 축구팀이 화이팅 화이팅 할 때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런 그림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그림들이 있고, 저기 이제 뭐 공을 던지는 청년 같은 경우도 밑에서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역동감이 있어요. 실제보다 글러브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눈높이에서 찍으면 글러브는 저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이 앵글 있죠? 한 2층 같은 데서 이렇게 눌러 찍은 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꼬마도 위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꼬마들 쳐다볼 때 어른들의 시선에서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꼬마의 입장에서 어른을 찍었다고 하면 저기 빨간 이렇게 스크럼 짠 사람들처럼 이렇게 찍었겠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액션과 리액션의 경우예요. 커트를 붙일 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찍은 거는 이렇게 찍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찍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찍겠죠. 그러면 저는 하이 앵글로 가고 여러분들은 로우 앵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설교 방송이나 뭐 기본적인 컷들은 다 기준은 아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노멀한 앵글은 다 사람들 렌즈가 눈높이로 맞춰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떤 역동감을 살린다거나 뭐 재밌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서는 저런 컷들을 써서 영상을 재밌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커트만, 몇 커트만 좀 보여드리고요. 실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문석지 목사님 잠깐 좀 네,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세팅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1번 카메라.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아이 레벨입니다. 이 렌즈의 위치가 목사님의 눈높이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사이즈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줌을 좀 당겨서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스트에서 자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식으로 바스트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네 이런 사이즈로도 자를 수가 있어요. 크게 왜곡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눈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완전히 풀샷을 보여주고 싶다, 전신샷을.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뒤로 카메라가 빠져서 이렇게 넓게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공간에서 벌써 3커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서 다 예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컷을 잡았을 때는 자 목사님 화면 끝과 목사님 이마 여기 머리의 사이가 이마 하나 정도 들어가죠. 저기를 보통 헤드룸이라고 해요. 헤드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그냥 일반한 노멀한 그림인데요. 제가 헤드룸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교회에서 오는 영상 중에는 이렇게 오는 컷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두 컷 정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분간 설교 내내 보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답답한 구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헤드룸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옳지 않은 어떤 기본적인 사이즈 잡을 때는 맞지 않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좀 해결하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어요, 화면이. 사진 같은 데서는 많이 찍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또 이렇게 30-40분 동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화면 끝에 가게 한다거나, 예,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답답하게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걸 명확하게 오늘 배우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이렇게 삼각대를 대고 안정적으로 하시고 아이 레벨을 잡은 다음에 요 정도만 해주셔도 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죠. 그리고 나는 이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내가 봤을 때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 허리 정도로 빼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사이즈를 잡아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부위로 나누는 것들은 이런 식의 사이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이 더 깔끔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주변을 아예 그냥 정리를 해서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인물이 부각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촬영은 결국은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이 쌓여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카메라의 종류라 이런 게 너무 많고
싸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스마트폰에 삼각대만 달아도 얼마든지 그런 영상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영상들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내가 흉내를 내본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 사실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요것만큼은 이 1분짜리 영상만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삼각대를 가지고 나가셔서 아니면 실내에서 목사님이랄지 교회 분들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진짜 그동안에 그냥 막 찍은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실 거고 더 안정적인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 영상에 대한 재미가 붙어서 네, 더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인데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좀 경황이 없었는데요. 네,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